Previous. Bakeson Feline Medical Center. 우리가 신부전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봅시다라고 하면 답답해서 크레아틴 수치가 1.6보다 높으면 신부전 이익입니다. 그냥 이게 함정이에요. 이건 비정상인 아이들의 통계예요. 신부전. 자, 그 단어를 그대로 보면 자, TMI 들어갑니다. 신부전이 영어로 하면 renal failure예요. failure. 부전이거든요. 부전이라는 단어가 또 신부전 말고 또 어디 있죠? 건강 관련된 거. 상식. 발기부전. 역시. 얼굴 본인이 빨개지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해당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보통 이제 부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알 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동물에서는 발기부전을 얘기하지 않고요. 동물에서는 부전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만약에 신부전, 간부전, 신부전 보통 이렇게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실 사람 쪽에서 이렇게 쓰질 않아요. 그래서 동물 쪽에서도 한 10년 전쯤 단어를 좀 제대로 쓰자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보호자 세미나 할 때 이걸 얘기를 하지만 근데 제 입에서 신부전이라는 단어는 붙어있고 보호자분도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자, 설명을 하면 부전이라는 단어는 장기 이식이 필요할 정도까지 안 좋아진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부전하면 심장 이식을 받을 정도로 안 좋아진, 간부전하면 간 이식을 받을 정도로 안 좋아진, 신부전하면 신장 이식을 받을 정도로 안 좋아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신부전은 만성 신부전을 이야기해요. 단어를 다시 정석으로 고치면 CKD라고 불러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성 신장 손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부전이라는 단어를 원래는 쓰면 안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CKD를 우리가 신부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신부전이 그런 뜻이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면 만성 신장 손상 CKD는 사실 반려동물에서는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신장이 정상이 아닌 걸 다 신부전이라고 하겠죠. 여과율에 문제가 있는 것도 신부전이라고 하고 실제로 여과율과 상관없이 다른 쪽에도 비정상이면 신부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은 정의가 기간의 정의가 있어요. 사람은 정의가 3개월이에요. 3개월 이상 그 비정상을 유지할 때 CKD라고 해요. 고양이는 그 정의가 없어요. 기간 빼고 똑같아요. 급성 신부전과 만성 신부전이라고 그랬죠. 급성은 급하게 와서 빨리 치료하면 급하게 완치가 돼요. 그럼 만성은 무좀처럼 잘 안 낫고 길게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성은 이건 완치 안 됨. 평생 관리하고 살아야 돼. 정확하게 정의를 공통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신장의 여과율이 정상보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형태나 다른 기능이나 다른 그런 결과들이 정상이 아니거나 그런 거를 만성 신장 손상이라고 합니다. 신장 수치가 전통적으로 3개가 있죠. 크레아틴 수치가 있고 BUN 수치가 있고 인 수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치가 높았으면 진짜 너무 높은 경우 대놓고 높은 경우는 실제로 신장이 정상이 아닌 경우가 많겠죠. 근데 애매한 경우 나머지는 괜찮아. 근데 이 수치만 좀 높아. 그러면 얘가 진짜로 안 좋은 건지 일시적으로 안 좋은 건지를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보통은 소프트한 변화를 주고 주로 수분 공급 증대 2주 있다 볼까요? 한 달 있다 볼까요? 한번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프트한 리스크면 그러니까 너무 수치가 높지 않으면 변화를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수분 공급 증대를 좀 해보고 신장 수치는 단백질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고기 많이 먹이지 말고 한번 다시 봅시다 라고 해서 다시 봅니다. 그때 다시 고민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전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확정 지을 수 없는데 확정을 요구하세요. 우리 아이가 모호한 상태를 못 참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좀 견뎌보면 우리 아이가 신부전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걸 못 참아요. 차라리 지금 당장 신부전이에요 라는 얘기가 나와야 그러면 내가 우리 애한테 처방식 뭐 이거 뭐하고 딱딱딱 플랜이 나오니까 적극적인 처치를 해줄 수 있어요. 그쵸. 모호함을 너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신부전이 나오면 할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가이드가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더 선호하세요.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최대의 효과를 내는 최소의 조치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신장 얘기하고 있으니까 신장을 얘기해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처방증도 있고 피하수액도 있고 각종 약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 친구를 오래 살리면 살릴수록 뒤로 갈수록 얘한테 해야 될 게 많아요. 처방식도 먹이고 안 먹이면 뭐 핸드피딩도 하고 피하수액도 하고 처음에는 피하수액을 안 하다가 하루에 한 번 하다가 하루에 2번 하다가 요독증 때문에 구토를 하면 항구토제도 먹이고 식욕실제도 고민하고 인흡착제도 먹이고 지금 얘기한 건 보조제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다 치료제. 그러니까 보조제를 빼고도 얘를 오래 살리면 살릴수록 할 게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2기로 진단을 받았다고 쳐봐요. 처음에 이거 다 해도 돼요. 처음에 다 해도 되죠. 이걸 전체 애한테 해야 될 게 100이라고 치면 처음에 100을 해도 효과가 100이고 처음에 10을 해도 효과가 100이면 10을 해야죠. 어차피 나중에 많이 할 건데. 이건 보호자분들이 열심히 해서 보호자분들 힘든 것도 있지만 고양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소의 조치를 하다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받으면서 여전히 괜찮아요 하면 똑같이 가고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뭔가를 조금씩 더해주는 거예요. 이런 모호함을 힘들어 하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빨리 뭔가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애가 나빠지지 않을까, 늦을까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그거를 걱정할 정도면 그 정도 늦게 결정한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두고 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급하면 그런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응급환자입니다! 빨리 하이브리드로 빨리! 그런 경우에는 저도 여러 가지 옵션을 드리지 않습니다. 결론은 최대의 효과를 내는 최소의 조치가 들어가야 고양이의 삶의 질을 좋게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그 개념을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가 건강해야 집사가 행복하니까요.